특히 이 서울권 쪽에는 좀 감도 높은 브랜드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프랜차이즈보다 브랜드 그냥 매장 하나 혹은 직영점 뭐 몇 개 되는 브랜드들이 좀 대다수일 텐데,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좀 풀어가 봐야 되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입찰 때 가지고 갔던 무드보드인데요. 네오 측의 입장에서는 밝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파사드에 힘을 줘서 어떤 식품인가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해주셔서 이 정도의 무드보드를 가지고 공간 디자인에 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슬로건 골라주신 것에 대한 컨셉을 좀 잡았고요. 묻어나가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담아냈고, 바쿠테라는 네이밍에 주목을 해서 고기 뼈 차잖아요, 바쿠테는. 고기에 대한 것들은 좀 색감도 무겁고 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밝고 무게감을 잡아줄 수 있는 무드보드를 좀 선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차분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밝고 캐주얼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프랜차이즈들은 생각해보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밝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식당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프랜차이즈에서는 추억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가져오고 싶지는 않아서 컨셉추얼한 것들을 하나 주자고 하면 이 뼈 부분에 좀 주고 싶었고, 가장 집과 유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내야 된다고 해서 내부의 공간의 무드는 좀 더 따뜻하고 맑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낯선 메뉴인데 어떻게 접근시킬까가 되게 항상 저희한테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좀 허들을 낮추고 먼저 국물을 한 숟가락까지 먹여보는 게 이제 저희의 숙제고, 우리나라의 갈비탕이나 쌀국수의 국물 맛과 유사하다는 것들로 마케팅이 진행이 돼요. 네거티브한 컨셉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획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바쿠테를 프랜차이즈화하려는 한국의 일부 모델이잖아요. 컨셉을 그래도 밸류가 조금 더 있는 느낌으로, 한 빛이 좀 다른 느낌의 브랜드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협을 하지 않고 저 관점으로 이제 브랜드를 프랜차이즈에서 만들다 보면 감도 있는 브랜드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네이밍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 나서 이걸 외부 파사드 쪽에다가 좀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내부 홀은 싱가포르의 어떤 실 하나의 모듈을 조성해가지고 공간에 녹인다던가 하는 느낌들을 가져갈 예정이에요. 고기와 뼈를 연상하기 때문에 이런 타일들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뼈와 고기를 붙이는 듯한 느낌의 공간 디자인들을 좀 사용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믹스된 문화기도 해서 오히려 서울 바쿠테라고 하는 게 방향에 맞는 네이밍 아닌가 싶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화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더 추구하는 느낌을 더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딱 효율 있게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주방에서 쓰는 식자재들을 홀 쪽에다가 좀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제일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첫 번째로는 로고 디자인 컨셉, 두 번째는 이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들의 디자인 디벨롭이 어떻게 되는지, 싱가포르에서 쓰는 언어가 총 4가지, 저희도 그래픽을 만들거나 사이니지를 풀어갈 때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다양한 언어를 그냥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텍스트와 심볼을 배합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 저희가 비안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클레이컷이나 등뼈 소고기 이런 것들을 좀 모티브로 저희가 풀어가게 되었어요. 등갈비의 형태를 조금 더 연결해서 바쿠테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낮은 조금 더 둥근 그릇의 형태를 주는 부분으로 있어서 여백감을 만들었었던 게 A안인데요. 비안 같은 뉘앙스지만 다른 타이포를 매칭을 해서 한자들을 좀 연결해가지고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지금 베리에이션을 했었던 게, 옐로우랑 매칭되어 있었을 때 중화권을 설명하는 골드 버전으로 저희가 전개가 좀 풀어갔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딥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들을 오렌지나 레드 계열로 좀 풀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저 로고만 그럼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여기서 고르자면 B가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저는 A요. 저도 A. 저도 여기서 고르잖아요. 처음 타이포에서 와닿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고 F&B 김홍철 과장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를 만들고 있구나. 그 음식에 관심 없던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생소할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원래 마케팅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생소한 거는 익숙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거는 오히려 생소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쌀국수라는 그게 대중화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손꼽는다면 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쌀국수란 이름으로 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박구태는 그럼 뭐지? 돼지갈비탕인가? 안돼, 우리는 서울 박구태니까 박구태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 박구태라는 음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뭔가 고기와 탕 그런 걸로 좀 심리적인 허들을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이제 거의 파이널로 넘어가게 돼서 로고에 대한 변경성이라던가 공간 디자인 변경성 이런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의 형태의 로고를 만들다 보니까 우직하고 또는 단단한데 좀 더 길고 얇고 곡선의 형태를 가져가는 걸로 좀 저희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고에서 디벨롭 했을 때는 오른쪽, 저희가 얇게 조금 더 풀어간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뼈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형태들이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고 뼈가 갖고 있는 형태감들을 최대한 좀 드러내보자 로고 타입을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볼 로고 세안을 좀 제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3가지 타입을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A가 위에 상단에 올라가 있을 때 되게 안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동남아 쪽으로 넘어갔었던 중국인들이 어부들이 굉장히 영양 보충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음식이 믹스된 게 박구태. 뱃사람들이 먹는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어원의 스토리를 좀 담자, 모습을 묘사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드로잉을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 국밥이 향으로는 되게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향신료라던가 식재료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방법으로 픽토그램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깨진 듯한 이미지들을 연출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갖고 역사를 갖고 있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니폼이라던가 티셔츠나 뭐 미색에 가까운 지류들을 활용할 때 깊이성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픽토그램을 유니폼이나 패턴처럼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향신료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한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국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전개를 했습니다. 로고 만들 때 진짜 어려웠고요. 아이덴티티를 뭘로 가져갈까? 그 나라의스러운 걸 가져가야 되나? 이 음식에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등뼈 해서 그냥 그 뼈로 로고 타입을 풀게 됐었는데 모티브와 핵심적인 키를 찾는 데까지는 좀 갈등적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공간이나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든 것들을 인포메이션 하겠다라는 주제를 일단 떠올리게 됐을 때가 제일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뼈라는 타이포 로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직선적이게 처음에 빠졌던 거예요. F&B적인 요소가 좀 많이 없지 않나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곡선 터치를 좀 더 하고 사이니지를 크게 볼드하게 들어가면서 이 타이포가 얹혀지는데 공간감과 너무 잘 조화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야 할 슬로건이 먼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뭐 로고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뭐 근데 사실 그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익선다다에서도 아까 설명했을 때 이제 이런 인포를 매장 외부에서부터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 사람들은 분명 음식 주문할 때부터 궁금증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배경이 뭐냐면 지금 출점 적합한 상권 후보지를 저희가 지금 서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점포를 찾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회의를 하고자 이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1순위 상권은 오피스로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오피스라고 하면 3대 업무지구 강남, 여의도, 종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강남 중에 세분화 시켜서 삼성역, 선릉역, 강남역 요 세 군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그 삼성역 쪽으로는 코엑스 맞은편이 가장 먹자 메인 상권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릉역 그 안쪽 이면이 먹자 골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군데가 모여있는 곳은 강남역이고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다른 일반 상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곳이라 입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 수익률도 함께 검토해야 됩니다. 입점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조건은 1층이고 30평 이상입니다. 약간 저희가 예상하는 200-300m 안에 범위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고객들의 동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매출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반경은 어느 정도 설정을 좀 해야 될까요? 보통 500에서 1km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보 거리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나 인식이나 비법 이런 쪽이랑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보실 때도 그런 경쟁군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입주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실제 요즘 50대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젊은 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20대부터 50대까지로 범위를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출자이니만큼 트렌드를 잘 쫓아야 되는데 현재 트렌드 성향을 좀 보면 건강식의 좀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직장인 분들을 통해서 바이럴되는 속도가 사실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피스가 아닌 뭐 용리단길, 속리단길, 성수 이런 데를 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확장성이 큰 곳을 들어가는 게 좀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그쪽으로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데일리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조금 주말에 조금 이국적인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도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2, 3호점을 오피스 전문 상권에 들어가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들어가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확장성이 부족한 좀 폐쇄적인 곳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2, 3호점 낼 때 음식에 대한 인식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드는 게 성수동, 남리단길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주된 타겟층이 될 거다 보니까 반대로 저희가 자리 잡기 전에 트렌드에 밀려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먹는 트렌드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들 일상이 그렇죠. 바쁘고 네. 간편하고 좀 든든하고 빠르게 좀 먹고 싶어하는 게 맞아요. 심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되려 조금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확장성을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순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곳 먼저 들어가서 다른 상권에 진출을 할 건지 아니면 오피스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하신 상권 진출할 건지 순서의 차이인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바깥에 점포 개발을 담당하게 될 조성우 차장과 이홍주 차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좀 적합한 점포가 어떤 상권에 어떤 위치에 있는 점포인지 저희가 직접 이제 데이터를 뽑아온 값을 기준으로 현장을 실사를 하면서 체감을 해볼까 합니다. 그 상권에 저희가 이제 소비력은 어떤지, 실제 이제 우리가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유동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자. 우선은 여기 산릉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점심과 저녁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하시게 되겠지만 여기 안쪽부터 저기 산릉역까지 이면 골목이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고객은 테헤란로 중심에 있는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사거리부터 직진 방향으로 음식점이 꽤나 많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테헤란로 인근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점심 저녁 때 이 길로 들어와서 식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 현재 여기 위치이고 여기 큰 사거리까지가 주요 메인 먹자 골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업종이 약간 비슷한 저희랑 경쟁사로는 여긴 담소 소삭골 순대 육개장 쪽이 있고요. 저기 큰 대로 테헤란로 쪽 보시면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여기 인구수가 다른 오피스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저희 가맹 점주님이 되실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검토했던 점포가 저기 있는 고기 고샵입니다. 저기 있는 고기 고샵은 40평에 1억에 650, 그리고 권리 6천만 원, 그리고 관리비 150만 원. 여기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시성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권에서 12시부터 시작인데 산릉역이나 여의도처럼 오피스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11시부터 시작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장인 인구수 상주 인원수를 일단 먼저 확인을 했고요. 서울시 평균 대비했을 때 저희가 한 6만 명가량 이쪽 상권이 직장인 인구수는 상주 인원수가 많고요. 이제 매출들을 볼 때 이제 매출 요약으로 저희가 이 지역 내에서
매장당 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권 내 상위 20% 매장들의 평균 매출액은 얼마인지 카테고리별로 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패스트푸드라든지 중식당, 탕 국물 요리, 백반이나 한정식 등등 이제 식당들 월 평균 매출 자료를 좀 먼저 조사를 했고요. 지금 여기가 점포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한 정식집만 82개가량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확실히 바쁜 직장인들의 이제 소비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았을 때 빠르게 끼니를 해결을 해야 하는 카테고리의 점포들이 높은 평균 매출을 보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고요. 아무래도 위치나 전면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권 대비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BEP, 손익분기를 따지게 되고요. 이 기대 매출값이 달성이 되고 그 이후에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수익으로 돌아올지, 이건 이제 또 본사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예비 창업자 가맹점주님의 입장에서도 계산을 해보게 되죠. 현장에 와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 어느 건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주 동선을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은 두 번째 매장 같은 경우도 우회전에서 끝자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릉 쪽에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가 여기 포스코 센터입니다. 여기 사거리 기준으로 비슷한 먹자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쪽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신 상권보다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이 더 높은 편입니다. 점심시간대에는 몰리는 인구수는 뭐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조금 더 저렴한 이쪽으로 후보지를 찾게 되죠. 저희 후보지 숫자로 따지면은 10개 점포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저희도 분석 결과로 뭐 임대 조건도 이제 비교를 하고 가장 우리가 판단할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점포로 최대한 추려서 그 위주로 확인을 하고요. 오늘 봤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점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주별로 추이를 또 살피고요. 최대한 유동이 있는 시간대 전부 다 봐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점심 전후로 전부 체크하고 있어요. 상권 분석할 때 위치가 1순위인 이유가 차단은 가더라도 그래도 가기 편한 곳, 여기를 위주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점포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이제 전후좌우 보시면 되고, 이면중에 메인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예, 선릉 상권이 저녁도 상당히 강세이고요. 다양한 오피스 인원들이 저녁에 식사 및 이제 술을 드시는데, 대부분 고깃집에서 점심 장사도 메뉴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제 식당들의 이제 매출이나 그리고 우리가 타겟팅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수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체감함으로써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운영단이잖아요. 이런 걸 한 번 더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나눠드린데 도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 평면도입니다. 실평수 30평, 30평 기준으로 잡았고요. 도면에 가장 하단 보시면 출입구가 보일 거고요. 2인, 4인, 이제 바테이블 이렇게 지금 도면이 구성되어 있고, 좌측에 있는 부분이 주방입니다. 현재 여기 도면으로 봤을 때 약 40석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오피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면을 조금 이제 저희가 마련을 했고, 좌석이 좀 배치가 그래도 좀 여유롭기보다는 딱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선릉은 갔다 왔고, 저희가 원래 믹선다나랑 브랜딩을 했을 때는 뭔가 인포를 하고 뭔가 차를 내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첫 주문할 때 동선에 다 그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선릉에 들어가겠죠. 리스크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지가 더. 메인 토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기가 좀 다양하게 있는죠. 그런 부분들이 그 오퍼레이션상에 살짝 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이드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는 점, 그리고 BTC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저녁 드라이버 매출, 네, 그런 것들이 전체 다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점심 매출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심 때와 저녁 때를 조금 이원화해서 운영할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그 점심 때는 사실 직장인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좀
빠르게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먹어서 그거를 메뉴판에 정확하게 분리를 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점심 때는 그 메뉴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점포를 찾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몇 인이 적정한지도 어느 정도 어바웃으로 좀 나와주면 물건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차라리 좌석수를 우리가 정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서비스에도 문제 없을 정도의 좌석수는 이 정도다라는 걸 조금 얘기를 해주면 참고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평이라고 가정을 들면요, 주방은 숙련자가 만약에 일단 가정에 2명 플러스 이제 한 파트타임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홀은 이제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어떤 컨셉으로 바꾸면 이제 같이 그 서비스에 관련된 인원이 좀 운영되지 않을까? 일단 테이블 간 폭들이 사실 넓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뭐 이 브루마로 직접 이제 서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로봇 같은 걸로 대체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염두해가지고서 이 테이블 간 폭도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설릉 이제 점포 실사를 가면서 좀 식당마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수요는 확실히 이제 점심 때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바깥에, 서울 바깥에 출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피크 시간대는 회전수를 최대한 뽑을 수 있을, 그 수요를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 좌석 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제공받았던 평면도 같은 경우는 좌석수가 48인이에요. 수정을 좀 하면은 그래도 하다못해 한 5인에서 10인 정도까지는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결국에는 좌석을 최대한 많이 놓으면 많이 놔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놓으면 안 될 거예요. 이걸 단계별로 좌석수를 늘릴 수 있는 걸로 가야 제가 생각했을 때 서비스 이슈가 없죠. 최적의 결제 방식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QR에 뭐 카운터나 미니멀하게 하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출점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나갈 때 바프테라는 좀 인식을 조금 더 좋게 그래서 하자라고 하셔서 그거를 저도 걱정을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밀어 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 인포를 해주면 응대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좀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전제 조건은 그냥 선릉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상품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 안내도 해줄 수 있고, 맞아요. 쾌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 매장에 왔을 때라고 보거든요. 매장 인스토어에서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뭐 서울 바코트는 3번 와야 됩니다라는 어떤 거에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먹고,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그런 가이드라도 주면은 새로운 그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뭐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간단하게 30평, 40석, 객단가 15,000원, 바쿠트 요즘 돼 있는 사이즈 제외하고 한 26일을 운영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점심 피크가 대략 1.5회, 2회전까지 안 잡았어요. 하루에는 2.8회전 잡고, 그리고 매출이 나오고요.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점심은 보니까 다 많아요, 정말. 근데 이제 저녁이 어떻게 보면 또 저기 안에 술도 마시고, 그리고 요즘은 2차를 안 가고 거의 다 1차에서 끝내는 분위기라 저녁 메뉴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이상의 매출을 좀 올릴 수 있죠. 객수는 줄더라도 객단가랑 술 이런 걸로 좀 커버를 많이 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정답을 내려고 자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저희가 뭐 리스크들이나 뭐 궁금증들, 그리고 뭐 검증할 부분들을 오늘 다 좀 나열을 해서,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각 팀에서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좀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상권을 더 알아보자 했었는데, 우연찮게 점포개발 팀장님 여기를 한번 같이 가보시죠 했다가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저희가 점포 매물을 좀 여러 개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이 알아봤더니 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좀 청매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 바깥 되면 사람들이 무슨 메뉴인지 모르니까